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었죠. 장중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넘어 2,607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IT, 반도체, 증권주, 정유주까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6년 만에 92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지수 편입 시점이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이 10% 급등했고 그 밖에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 역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때문에 어제 코스닥 지수 1% 이상 반등을 줄 수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10종목씩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 효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효성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이제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주사로 이제 전환하기로 이제 효성그룹에서는 결정이 이제 내려졌고요. 또 그 사업 부분, 각 사업 부분도 지금 2017년에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18년부터는 이제 그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하락을 할 전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원화가 굉장히 강세라는 점에 있어서 동사의 이제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점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특히 섬유하고 산업자재,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 개선이 좀 충분하게 좀 일어날 전망인데 어쨌든 올해는 그 베트남에서의 타이어 코드 그 캐파 증설도 있고 또 이제 PP라고 해가지고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그 설비를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에 한 66만 톤 정도 수준인데 올 상반기에 70만 톤 이상으로 또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에 각 사업 부문에서 이제 고르게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효성그룹은 올 연초에 지주사 체제로 이제 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분할 기일이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분할이 되고요. 존속법인 이제 효성이 이제 지주사가 되고 4개 사업 부문으로 이제 나눠질 전망인데 스판덱스라던가 타이어 코드 이런 이제 거를 생산하는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이제 예전에 현대중공업도 이제 분할하셨을 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라 주가 프리미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어떤 그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다시 받을 수 있고요. 또 부동산이라든가 비상장사들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가치도 재평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어제 종가는 물론 13만 6천 원에 끝났습니다만 오늘 13만 한 3천 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1차적으로 한 14만 5천 원 돌파가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겨져서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4,500원으로 전 저점 부근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효성이었고요.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고요. 유안타증권의 이지훈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시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드시겠죠. 자,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1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로 오는 3월에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지훈 팀장님의 굿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제 셀트리온 이제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좀 급등세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금융당국이 제약업계 이제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처리에 대한 점검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는 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던 걸로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했던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전 상장 심사 결과가 다음 달 승인 마감이 2월 8일 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심사가 승인하면 3월 중으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승인이 늦어진다라면 6월까지 코스피 200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은태 본부장은 이제 마감일보다 좀 빠른 2월 초에 심사 결과가 발표가 날 거라고 하고 있어서 이 흐름이 좀 3월 이내에 편입할 것으로 좀 기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3월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반면에 셀트리온 부정적인 의견 주신 김지훈 차장께도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데요. 최근 코스피 200 편입 소식, 그러니까 3월하고 6월 그 지수 편입에 대한 의견 분분했지만 3월달 되면서 수급적으로 오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봐도 좀 가격적으로 비싸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끊임없이 계속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셉틴 관련된 허셉틴 IV만 팔던 로슈가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허주마 출시하자마자 그 정맥주사, 피하주사 방식으로 바꾸면서 허셉틴 SC를 출시하면서 80% 가까운 시장을 좀 스위치한 점, 분명히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계 투자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매도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국내 바이오 시밀러 성장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견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밸류에이션 판단에 대한 좀 차이점,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이 작용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이 이 부분을 손익계산서상에 분류할 때 짧게 말씀드리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비용 처리하지 않고 만약 연구개발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셀트리온은 실질적인 적자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이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연구개발 쪽 상당히 좀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 또한 파이프라인 포함된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그 외 연구개발 중 파이프라인 11개에 달하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과도하게 올랐고 수급적인 이슈도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여쭤봤습니다. 다음 종목 볼 건데요. 게임주 중에서 어제 썬데이토즈의 주가가 4% 올랐는데 52주 신고가였고 지금 4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는 두 분 모두 굿 드셨는데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지난 9일에 출시한 이제 위베어 베어스라는 이제 게임 자체가 흥행하면서 좀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썬데이토즈에서 이제 최대 흥행작이었던 애니팡 이후에 좀 별다른 흥행작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감소가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위베어 베어스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사와서 지금 현재 게임을 개발한 건데 이 위베어 베어스가 기존 카툰
네트웍스라는 채널에서 192개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2분기 중에 출시 예정이 있다라고 해서 좀 더 국내보다는 해외 유저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2분기 해외 시장에서에 대한 결과 도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30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장중에 2,600까지 찍었었던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1, 2, 3위 종목 모두 일제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보다 1%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밀렸었는데 오늘도 나란히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3,80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포스코가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죠. 어제 좀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도 0.5%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LG화학의 주가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 네이버도 어제 0.5% 강세였거든요.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JP모건의 매수 보고서가 나왔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5% 급등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오르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다 보실 수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어느덧 4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생명의 주가가 오늘 좀 강하게 눌립니다. 3% 조정이고요. 현대모비스도 2%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을 좀 살펴볼게요. 예, 양지수의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3위가 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0.6% 하락한 2,59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22% 오른 929포인트로 연중 최고치 경신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봐야겠죠.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올랐었고 앞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었는데 오늘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릅니다. 2%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는 3월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역시 주가의 강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오늘 2% 가까이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바이로메드가 오늘장에서도 강박 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 중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미국 시장 파이프라인 가치가 최소 5조에 이를 것이다 라는 평가에 어제 6%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른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보지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강세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고 메디톡스의 주가가 어제 좀 눌렸었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은 좀 약세네요. CJ ENM, 펄어비스, 포스코, 캔틱이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스윙을 자랑을 좀 해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요. 먼저 김지훈 차장님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주셨던 현대일렉트릭이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14% 가까운 수익인데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고요. 이 자리에 계신 이지훈 팀장님의 종목도 살펴보죠. 스튜 드래곤 26.6% 수익을 기록 중이고 12월 12일에 매수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김지훈 차장님 종목부터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좀 미국 상무부에서 반덤핑 25% 반덤핑 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충당금 규모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올해 매출액이 약 전년도 대비 약 23% 증가한 약 2조 3,5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20% 증가한 1,630억대에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동반 증가하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좀 유틸리티 전력 쪽으로 좀 상당히 주가가 부진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관이 돼서 조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못했지만 유틸리티 쪽보다는 인프라 쪽, 그러니까 기계 쪽 업종으로 좀 분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계 쪽 업종은 상당히 지금 글로벌 유가가 상당히 계단식으로 견고하게 지금 60불을 상회하는, 평균 60불을 예상했는데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산유국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좀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밝혔지만 미국 약 1080조 가까운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동 쪽과 북미 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도 상당히 해외 법인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은 중장기 목표가 25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매출과 이익이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계업종으로 분류되는 현대일렉트릭이 김지훈 차장의 종목입니다. 2주 동안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3만 원 조금 안 되는데 25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속 홀딩 가능하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 주가 상승이 좀 과도하다라는 좀 평가와 함께 어제 7% 넘게 7%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최근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른 속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최근 드라마 흥행 이외에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수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넷플릭스 수출에 대한 넷플릭스에 수출을 하게 될 예정의 작품은 전체 라인업 중에 한 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드라마 제작사인 사이더스 HQ에서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드라마가 중국의 심진 콘센트에 75억 원에 판매가 되면서 이 의미는 동사에게 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가 좀 중국 수출에 좀 박차를 가한다라면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 역시 좀 많이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CJ 옵쇼핑이 CJ E&M을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이에 대한 여파로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도 좀 호재로서 좀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옵쇼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고요. 이런 현금, 이런 돈이 어디에 사용될 거냐, 사용 출처 여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더 콘텐츠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데 돈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는 좀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있어 좀 우호적인 환경들만 좀 조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조정받은 게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어쩌면 어제 이렇게 7% 빠졌을 때는 분명히 이런 상승 추세로서는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어쩌면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서 좀 매수를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김지훈 차장 12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12종목은 먼저 파라다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좀 수급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관의 수급은 좀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단기 바닥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를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시장이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라다이스 시티 핵심인 드롭액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587억으로 견조하게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고요. 중국 쪽 VIP는 시장이 약간 감소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중국 쪽 외에 기타 VIP라고 하죠. 국제시장 쪽의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 쪽의 신시장을 중심으로 기타 VIP 드롭액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500억, 그러니까 YY 전년도 YY 대비는 704%나 증가해서 상당히 교포 쪽과 조선족 쪽 그리고 국제시장이 고르게 고객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2018년까지 계속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의 드롭액
기타 VIP 시장의 드로백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레딧 이슈, 중국 쪽 크레딧 이슈의 파장은 중단기적으로 그칠 거라는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기대하는 부분은 아시아 쪽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의 사례가 2년차 때 본격적으로 실적 정상화 구간에 돌입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올해 3분기가 2단계 개장, 실질적인 개장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 VIP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 VIP, 그러니까 매스라고 하죠. 일반 고객들의 시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그 파라다이스 시티의 위치가 동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에 인접한 입주 조건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성공을 낙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솔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솔케미칼 올해의 포인트는 전방산업 호조와 가산화수소 증설 효과입니다. 반도체 세정액에 사용되는 가산화수소는 계속적으로 점점 더 고순도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상위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압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7,000톤의 증설이 올해 또 추가 증설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반도체 신증설에 따라 가산화수소가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제품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더블 패터닝에 대한 소재 수요 확대로 신규 제품이 프리커서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인수한 그 테이펙스란 그 상장사가 지분율 45%인데 전자재료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형 2차 전지 업종 테이프에서 세계 1위 업체인데 전기차 시장 쪽에도 쓰이기 때문에 동반 성장을 보고 있고 휴대폰용 OCA 필름도 신규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3년간 연평균 이익 성장률 한솔케미칼 2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 성장률이 견조하고 올해 매출액도 5,970억대, 영업이익 약 1,040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매출은 약 14%, 영업이익 30%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10만원대 말씀드리고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는 원자재 가격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룹 차원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고 영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동 가격 톤당 7,0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LS I&D 자회사죠. 그 다음에 LS 니코동 재련의 실적 개선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LS I&D는 통신선 업황이 계속적으로 호조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쪽 인프라 투자와 노후화된 그 통신선의 교체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설 업황 개선과 자생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구조는 자회사의 실적이 LS의 실적에 온기로 반영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선 쪽은 침체되었던 아시아와 중동 쪽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규 가온전선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일반 전선 제품까지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점은 이익 규모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S 산전 또 자회사 말씀드리면 IT 업종 중심으로 설비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올해까지는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 그 다음에 자동화 솔루션 쪽, 손자회사 LS 메카피움까지 전반적인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HDVC 초고압선과 ESS 태양광 쪽까지 매출 확산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초고압선과 스마트 그리드 쪽은 산전과 LS 전선의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LS의 매출 기여도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빠르게 되면서 LS 오토모티브와 동박에 대한 매각 자금 1조 500억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과 PBR 0.9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라 8만원대 중반까지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왔지만 여전히 10만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7만원 초반까지 많이 빠졌다가 다시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는 게요. 여전히 4분기에 실적이 나왔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D램과 낸드 쪽 모두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개발 속도에 대한 둔화 때문에
공급 제약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장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반도체 업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버용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이고, 스마트폰, 모바일 쪽 우려는 인도 쪽 신흥국에 대한 스마트폰의 수요가 꾸준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모바일 쪽도 D램의 가격세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청주 M15 공장이 19년 초에 장비 입고 계획을 3개월 이상 앞당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 모멘텀도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는 약 매출이 30% 증가한 39조 원대,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약 17조 원대를 18조 원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평가 수준으로도 여전히 주가 수익 비율은 4배 수준, 그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로는 1.1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8.5조, 차입금이 4.17조,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3% 등 재무 구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잉여 현금 증가에 따라 올해도 배당을 하죠. 그래서 배당 매력에 대한 확대의 여력도 있습니다. 미세공장 양산에 대한 난이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수요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핵심 산업이 4차 산업 관련된 산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데이터 서버와 엔터프라이즈 SSD 쪽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9만 원대 단기 고점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6위 종목. 네. 롯데 정밀화학 말씀드릴게요. 처음 가져온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261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염소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ECH와 가성소다의 판매 단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올해 전체 단기 순이익만 약 1,971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도 ECH와 가성소다 판매 단가 외에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향후 2년 내에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증설이 없기 때문에 ECH 가성소다 계속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글로벌 경기 개선의 확장세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 세 번째 차량 경량 알루미늄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ECH와 가성소다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ECH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기 불황에 따라 중국 경쟁사들, 로컬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업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롯데 정밀화학이 상당히 모멘텀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력 제품 셀루로스 에테르와 TMAC의 증설 효과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에폭시 수지 업체들, 전망 업체죠. 금호 PNB화, 호롱인더가 대폭 신증설 확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에폭시 수지가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ECH의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국 천연가스 가격 강세가 더불어서 암모니아 쪽 산업까지 계속 가격이 반등세에 보이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66,000원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7만원 초반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9만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이 됐는데 이런 장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방향이 위쪽으로만 확실하다면 그런 관점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파라다이스부터 롯데 정밀화학까지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지훈 팀장님 준비 종목 살펴볼게요. 네, 이제 12종목은 테라 세미콘입니다. 이제 당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윙고테크양 수주를 일부 인식하면서 좀 견조한 매출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해서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해인 만큼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반영을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실적은 작년 실적만큼 좀 미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평택 신규 설비 투자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부분이 좀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미 수주를 성공한 중국 윙고테크양 장비의 실적이 반영된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설비 투자와 티안마 등 중화권 패널 업체의 아몰레드 설비 장비 수주에 성공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해볼 만한 신규 수주액은 약 3천억 원으로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합산하는 예상치이고요. 이 밖에 중국 및 일본의 신규 고객사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주 금액은 좀 상향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라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장비 업체들의 실적 인식 기준이 좀 바뀌었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을 인식하던 기준이 이제는 좀 인도되거나 완료된 시점으로 바뀌면서 하반기 수주액의 상당 부분은 내년으로 좀 이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 업체의 주가는 실질적인 수주 사이클의 규모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 가치의 변동성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투자 축소로 인해서 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국 패널 업체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내 아몰레드 장비 업체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흐름만 이어진다라면 장비 업체 관련주에서는 테라스미콘의 주가가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좀 매수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제가 기존에 제시해 드렸던 목표가액 36,000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위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대림산업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좀 이제 말씀드리 민망하게 했지만, 제가 저번 주에 4분기에 이제 대림산업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6일. 예상과는 달리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하루 만에 주가가 9%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의 하회 원인으로서는 이제 주택 부분을 제외하고 전 부분에서 원가율 좀 악화되었던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손익 부분에서도 이제 뭐 신분당선 추가 손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뭐 필리핀 등 일부 해외 사업장의 추가 손실 등이 좀 반영되면서 약 400억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이제 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4분기 실적은 좀 다소 실망스러우나 올해부터는 주택을 포함한 좀 건축 부분에 대한 마진 개선과 이제 토목 부분의 정상화를 통해서 좀 전반적인 수익성은 작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4분기에 대한 뭐 실적 악화에 대한 주가 하락은 아쉽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뭐 올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사의 올해 신규 수주 규모는 약간 7조 원으로 좀 제시가 됐고요. 기존의 전망치보다는 기존 가디언스보다는 좀 하회한 좀 제시안이긴 한데요. 뭐 이는 착공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더 이제 집중해봐야 될 부분들은 분양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18,000호에서 26,000호로 이제 분양수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설 중인 이제 주요 자체 사업장의 진행이 좀 견조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4분기 실적 부진 이슈는 일회성에 불과하고 향후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 시점이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재차 추천드린 이유는 9%가 빠진 현 시점에서 오히려 다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기 위해 다시 종목 추천드리게 됐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10만 원까지 종목을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 종목은 현대로보틱스입니다. 현대로보틱스의 4분기 매출액은 이제 5조 4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각각 42%,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는 달러 약세와 이제 사우디의 판매 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4분기 정제 마진 상승과 재고손익 효과가 이를 좀 상쇄시켰던 것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는 유상증자 우려와 자회사 지분 추가 취득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결 대상 변경에 따른 실적 가식성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의 유상증자 발표 등으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는 올해 들어서 25% 가까이 상승에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다른 소식 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오일뱅크 IPO 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국제 유가 강세의 힘을 얻어서 좀 이러한 심리들이 작용해서 상승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IPO 일정이 구체화된다라면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일뱅크의 가치 재평가가 없더라도 올해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최초에 제시했던 목표가 49만 7천 원에서 54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이제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높은 프리미엄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적인 화학 시장도 1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중기적으로 향후 2, 3년간의 화학 사이클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LG화학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개발에 나섬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올해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덧붙여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이벤트가 하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LG화학에 대한 재평가를 좀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또한 테슬라의 모델 3 양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점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4분기는 좀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요소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요소들은 제거됐고, 앞으로는 좀 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 뭐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한 이벤트에 좀 같이 주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제시해 드렸던 47만 원을 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위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주가가 37,000원 선까지 하락한 후에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주가가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실적 역시 이제 3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비용들이 감소하면서 4분기는 이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됐고요. 이런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최근 주가에 반영됐는지 주가가 상승하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흑자 전환으로 작년도의 적자 규모를 줄이고 다시 정상화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계속 앞으로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도 현재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에 일어난 상승 추세이고, 거래량 역시 점증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일하게 항공기 제작 관련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좀 독점적인 위치를 좀 취하고 있고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 뭐 고등기 수출 등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우주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과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좀 소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초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65,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훈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봤고요.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문의하셨는데요. 저희 이번에 좀 봐드릴게요. 이녹스 보내주신 분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8545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녹스를 15,170원에 비중 30%로 들어가셨는데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마 그때 들어가셨나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김지훈 차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일단 이녹스는 이녹스 첨단 소재 보시면 되는데요. 이녹스가 이제 그 모회사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개념인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 뭐 바닥권에서 11,650원에서 이제 14,550원 정도 올라왔고, 이분 사신 가격이 15,000원대. 예. 맞죠? 15,170원이거든요. 네, 15,17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애플의 이슈도 이녹스 첨단 소재에 영향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FPCB 소재 쪽과 OLED 소재 쪽을 일본 거에서 국산하려는 그 전방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의 그 꾸준한 수요가 있고, 그리고 FPCB 소재 쪽과 OLED 소재는 모바일 쪽 그 상황이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전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그 갤럭시 S9 신규 폰 출시가 앞당겨진다는 그 얘기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FPCB 소재에 대한 수요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약 72%. 4분기에 워낙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로 1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좋아지면 이녹스도 여전히 좋아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6,000 후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 예상하고, 네. 그 가격대에서 비중이 30%면 조금 많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굳이 이녹스를 하시고 싶다면 이녹스보다는 이녹스 첨단 소재 쪽으로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더 나을 듯 한다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예, 그간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었다라는 관점으로 매수하신 가격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녹스 봐드렸고요. 저 이번에 대웅제약 볼 텐데 대웅제약은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오네요. 하루 만에 매수가 회복이 되셨고 사신 가격이 18만 1,000원입니다. 25% 들고 계신데요. 이지훈 팀장님 좀 봐주십시오. 네, 이제 대웅제약의 경우 최근 이제 호재와 악재 소식들이 계속 겹치면서 주가 변동이 좀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번 달 12일의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 이제 나보타가 이제 미국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매수세가 몰리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매수가액을 보니까 해당 소식이 좀 발표됐을 때쯤 해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후 21일이었죠. 이제 미국 FDA의 이제 나보타 신공장 실사 후에 발표된 이제 발행된 문서 공개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출시가 다시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시 21일에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공정의 심각한 결함 문제가 아니라고 좀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아마 오늘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보톡스 나보타의 출시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뭐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연 소식들이 각종 악재로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땐 좀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 20만 원 단기적으로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홀딩하신 전략을 좀 취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웅제약까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0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장중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중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오늘은 CJ CGV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J CGV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호실적이 기록이 될 것으로 실적 같은 부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이 12월부터 해서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 4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반기 베트남 법인 IPO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CJ CGV 같은 경우는 베트남 법인 쪽으로 들어간 자금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국내로 베트남 법인이 상장을 했을 때는 한 3,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충분히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CGV 차이나라든지 그리고 2020년에는 터키 법인 여러 이 해외 법인들까지 지속적으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CJ CGV의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조 6천억 정도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베트남 법인까지 상장을 한다면 2018년에는 2조 이상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법인들 상장에 대한 IPO 기대감까지 묶여서 충분히 2018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만 원대에서는 살짝 부딪힐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 충분히 이 2018년 기대해 봤을 땐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 하에 저희가 종목 듣고 있는데 CJ CGV 오늘 주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듣고 있는데 앞서 5종목 받고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거든요. 김지훈 차장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포스코 캠텍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워낙 좋은 종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포스코 그룹 소재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 전략에 따라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칭산 코크스, 그러니까 자회사죠. PMC텍이라고 하는 자회사인데요. PMC텍의 자체 생산한 침상 코크스를 사용하는 그래프텍의 흑연 전극 가격이 톤당 $10,000 수준이면 수직 계열화가 되지 않는 대다수의 경쟁사 흑연 전극 업체들의 판매 가격이 이를 상회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 PMC텍의 침상 코크스는 중국의 전국봉 가격과 함께 계속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에 3분 흑자 전환했다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약 21%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중국의 그 아크 전기에 대한 설비 증설 계획에 따라 전극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침상 코크스 생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침상 코크스는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 강세가 올해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자회사 PMC텍의 실적을 좋게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쪽에 시장과 함께 급성장하는 2차 전지 사업 쪽에 음극재 매출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이 약 3% 정도 수준에 불과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올해 65% 성장하면서 올해는 24,000톤, 2019년에 36,000톤까지 증설 계획이 있고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의 계속적인 소재 국산화의 그 추세에 따라 음극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음극재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되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 상당히 그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과 본업인 음극재까지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음극재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매출액 약 800억으로 전년 대비 약 110% 증가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도 2,200억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약 80%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 매출액은 약 8.8% 증가 1조 3천억대,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증가한 1,24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 중장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 예. NHN은 포스코 캠텍 매수가는 추후에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엔터도 기존 보유자의 영역인데요. NHN 엔터는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25일 날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요. 현 정부가 좀 친 게임 기조에 있다고 보고 있고 2016년도에 보시면 NHN 엔터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그때 한번 발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상당히 그때 주가가 견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웹보드 게임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더 오히려 기대할 부분은 역시 그 페이코 결제 사업이죠. 페이코가 11번가 GS 홈쇼핑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사업체 외에도 최초로 현대백화점과 그 갤러리아 백화점 등의 가맹점이 증가하고 있고 삼성페이를 통해 최근에 결제 시스템 오프라인까지 시작하면서 3위 사업자로 견조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코미코 관련해서 게임과 툰팝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로 매출이 약 14%, 영업이 약 72% 증가하고 있고요. 가장 눈여겨볼 게 페이코의 그 신규 거래액이 4.8조로 약 전년 대비 약 15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도입의 그 현재 수수료에서 광고 비즈니스로 본격화한다는 점,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의 차트가 정배열되면서 5일선을 안 깨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기간이 11일 연속으로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의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인의 좀 연속 순매도는 좀 리스크 요인이 되겠지만 손절가 69,500원 선 깨지 않는다면 중장기 매도 목표가는 95,000원 계속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 가격대에서 약 7, 8% 조정이 오는 가격인 76,000원 구간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크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크로스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부진한데요. 25,000원 가격대인데 충분히 상승 여력은 3만원까지 상승력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실적인데요. 올해 매출액은 약 460억대, 영업이익 140억대에 자기자본 이익률로도 약 17%대 상당히 견조한 이익률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랩 쪽은 계속적으로 대기업이 시장을 나스미디어는 이제 KT가, 그 다음에 2위 사업자 메조미디어 같은 경우는 CJ ENM이, 3위가 이제 인크로스인데요. 인크로스가 NH 엔터테인먼트로 흡사합병 되면서 NH 엔터테인먼트 연간 광고 취급액만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RPG 게임은 아니지만 페이코 같은 자회사까지 고려하면 NH 엔터테인먼트의 캡티브
마켓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순현금이 150억대로 동종업계 기업 규모 대비 상당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광고는 1분기가 비수기인데 올해 평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효과 충분히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종업계 방금 말씀드린 뭐 KT의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비상장에서의 매주미디어 대비 밸류에이션이 14배 수준으로 평균표, 업종 평균표 25배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EPS, 순이익 증가율이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EPS 증가율만 약 32%로 업계 업종 평균 13.4%를 초과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애드워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 약 33%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플랫폼 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다운 클릭에 대한 산업은 신상품 출시 효과까지 맞물려 실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선 21선 24,000원이 이탈되면 추세가 깨진다고 보고 있지만 24,000원까지는 뭐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매수가 26,000원 현재가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가는 3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휴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재의 뭐 가장 큰 우려는 그 경쟁사 메디톡스의 가격 인하 우려거든요. 판매 단가 계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국내 시장 자체는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고요. 네. 휴젤의 모멘텀은 역시 해외입니다.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인데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해서 26개 국가의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임상 3상 끝나면 바로 판매 개시되거든요. 보틀렉스 중국 임상 3상 효과 외에도 필러 쪽도 아시아권, 일본과 태국 11개 국가에 수출 진행 중에 있고, 생산 설비 투자도 250만 병에서 500만 병까지 약 2배 이상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보틀렉스 2019년에 임상 3상 판매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세계 글로벌 보톡스 시장 규모는 4조 5천억, 전세계 필러 시장 규모는 약 7조 3천억으로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캐파에 대한 확대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있겠습니다. 그만큼 네. 휴젤이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젤 고마진 해외 비중 늘어나면서 2018년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쟁업체들이 2018년 예상퍼는 24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베인 캐피탈에 동사가 보유한 6천억의 현금 자금을 이용한 전략도 좀 주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금증이라고 하죠. 과민성 방광, 요실금이라는 과민성 방광 임상 3상 기대하고 있고, 중등증 이상의 외양각, 눈가 주름 치료 3-1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증이 확대가 될수록 병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5만 1,000원에서 56만 9천원대 매물대, 그러니까 가격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 돌파하면 중장기적으로 65만 5천원까지 충분히 목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55만원 가격대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2-3%만 빠지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2만 5천원이 이탈되면 추세가 깨졌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위 종목이 휴젤이었고 1위 종목은 좀 빠르게 볼까요? 네, SK 코롱 PI 말씀드리겠습니다. PI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세 가지 모멘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캐파를 A5 투자를 월 6만 장까지 규모로 확대한다는 점, 중국의 로컬 업체 BOE와 티안마, GVO가 모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소재 수요 급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의 SU 머티리얼즈가 소재 독점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PI 바니시 신규 시장이 있는데요. 주요 전방 업체들,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10개 업체, 중국 로컬 업체까지 포함해 10개를 상회하는 업체가 OLED 양산 설비 투자 올해 본격화되기 때문에 PI 바니시 제조하는 기업 자체는 3-4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방 업체들 신규 설비 가동에 본격 수혜를 받을 것이고, 2020년까지 지금 현재 400억 규모에서 2,000억까지 시장 확대된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120억 투자의 설비 투자와 생산 업그레이드로 연간 600톤 규모의 PI 필름 생산 능력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42,000원 단기 바닥권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21선 3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43,000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52,500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10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이지훈 팀장님 5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5위 종목은 누리텔레콤입니다. 예. 이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이 AMI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IT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는 사업을 좀 주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업부는 2020년도까지 대규모 AMI 보급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당사에 이제 국내 부분에서의 외형 성장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4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을 뿐더러 올해 실적 역시 당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 10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실적 모멘텀 역시 확보하여 좀 투자 매력도는 충분한 종목이라 판단해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이전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5,000원까지 유지된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뭐 올해 당사의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째로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이제 중국 인도 생산법인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두 번째는 중동, 이제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신흥 시장에서의 굴삭기 수요 성장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해 신흥국 경제 성장률이 5%대로 선진국들보다 2%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흥국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 장비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지게차를 원래 자체 생산했었는데 이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굴삭기 생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현대건설기계가 기계업종 중에서는 제가 최선호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좀 목표가액은 20만 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25만 원까지 목표가액을 한번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분기가 이제 매출액 실적 자체가 이제 매출액이 2,126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이제 14%가 증가했고요. 뭐 영업이익은 187억 원인데 전년 대비 1.4% 정도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작년 한 해 연간 내리 부진했던 수출 화장품 실적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의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에 출시한 신제품 효과가 지속되었고 홈쇼핑 매출 역시 좀 뒷받침해 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뭐 미국, 캐나다, 중국 법인의 모든 이제 큰 성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국내 브랜드사들의 실적 회복까지 기대해 보면 뭐 올해는 좀 큰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됐고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93,0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연말 연초부터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뭐 최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확대 정책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좀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어제도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26일 날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제 제리 브라운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의 판매 목표를 2025년도에 150만 대에서 30년도에 50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요. 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상황에서 2차전지 생산업체인 후성에게는 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확보해뒀기 때문에 올해 또한 1분기에는 2차전지 부분 대규모 증설 또한 앞두고 있어서 올 한 해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제가 최초에 제시해드렸던 12,000원까지 홀딩하시고 해당 목표가액을 달성하게 되면 신규 목표가액은 다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시군요. 네네, 이제 분명히 이제 제가 최초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액은 달성할 거고 그 이후에 분명 또 추가 목표가액은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었고 이제 넘버원은요? 네, 1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제가 뭐 오늘 수익률 자랑 시간에도 말씀드려 좀 간단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올해 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넷플릭스양 이제 수출 관계, 수출 관련한 이제 부분인데요. 뭐 이제 총 전체 라인업 중에 20% 정도가 넷플릭스 쪽으로 이제 수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역시 이러한 기대감도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플러스 최근에 이제 슬기로운 간판 생활의 후속작인 마더 역시도 1회 시청률이 5% 이상을 기록하면서 실적 역시 좀 좋은 흥행 역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더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켜보셨으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목표가액은 한 9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훈 팀장님의 종목도 모두 봤는데 그중에서 후성과 한국콜마는 2018년 한 해를 빛낸 종목
그때 성정하셨을 때도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전히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이제 모두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조정이 나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 어제보다 0.6%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주체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1.5% 밀리고 있지만 기관은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다라는 것도 전해드리겠고요. 기관이 뭘 사고 있나 좀 봤더니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이 1, 2부터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를 대거 사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